이제부터 여러 페이지에 걸쳐 삼각함수 사인, 코사인, 탄젠트의 특징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사인 함수인데요. 사인 함수의 정의역은 실수 전체의 집합입니다. 동경이 시초선에서 시작해서 이 방향으로 한 바퀴 회전하면서 0라디안부터 이런 곡선을 그립니다. 시초선에 도착한 후에 또다시 회전하면 2파이 라디안부터 또다시 이렇게 0라디안부터 시작되는 이 곡선과 똑같은 모양이 시작돼서 이 곡선과 똑같은 모양이 계속 이어집니다. 이 곡선의 모양은 무한대로 계속됩니다. 그리고 음수 방향에도 곡선이 존재하는데요. 이것은요, 동경이 시초선에서 반대 방향으로 회전하면 이렇게 음수 방향에 곡선이 그려지게 됩니다. 동경이 이렇게 반대 방향으로 계속해서 회전하면 이 곡선도 음수 방향으로 무한대로 계속됩니다. 이렇게 이 곡선은 양수 방향으로도 무한대로 계속되고 음수 방향으로도 무한대로 계속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의역도 양의 방향으로 무한대로 이어지게 되고 음의 방향으로도 무한대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정의역은 원의 모든 각도를 촘촘하게 나타내고 있는 실수입니다. 그래서 정의역은 실수가 양의 방향으로 음의 방향으로 무한대로 계속되는 거니까 정의역이 실수 전체에 해당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인 함수의 정의역은 무한대로 커다란 실수 전체의 집합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사인 함수의 치역인데요. 모든 사인 세타 값은 -1 이상 1 이하에 존재합니다. 동경이 회전하면 사인 세타 값은 점점 커지죠. 그리고 여기 직각 2분의 파이에 왔을 때 사인 세타 값은 최대값인 1이 되고 거기서 더 회전하면 사인 세타 값은 다시 작아집니다. 그래서 이 곡선도 직각인 2분의 파이 라디안까지 가는 동안에는 사인 세타 값이 점점 커지다가 2분의 파이 라디안에서 최대값인 1이 되고 거기서 다시 작아집니다. 그래서 사인 세타 값은 최대값인 1보다 클 수 없습니다. 그리고 동경이 2분의 3파이 라디안까지 가는 동안에는 사인 세타 값이 계속 작아지고 2분의 3파이에서 최소값인 -1이 되고 그 후에 다시 커집니다. 이 곡선도 2분의 3파이에 갈 때까지는 계속 작아지다가 2분의 3파이에서 최소값인 -1이 되고 다시 올라갑니다. 그래서 사인 세타 값은 최소값인 -1보다 작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인 세타 값은 -1보다 크고 1보다 작고요. 그래서 치역은 -1 이상 1 이하의 영역이 됩니다. 그리고 2파이를 주기로 하는 주기함수이다 라고 했는데요. 여기서 주기라는 단어는 보통 우리가 어떤 패턴이 주기적으로 반복된다 라고 말할 때의 그 주기를 의미합니다. 여기를 보시면요. 여기 0라디안에서 2파이 라디안까지의 범위를 주기라고 표시했는데요. 이 그래프를 양옆으로 좀 더 넓게 표시해 보겠습니다. 방금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사인 함수는 0라디안에서 2파이 라디안까지 이런 곡선을 그리고요. 동경이 더 회전하면 한 바퀴 회전할 때마다 똑같은 모양의 곡선을 이렇게 그립니다. 동경이 계속 회전하면 이 곡선의 모양은 계속 반복해서 끝도 없이 그려집니다. 그리고 동경이 음수 방향으로, 즉 반대 방향으로 회전하면 음수 방향으로 똑같은 모양의 곡선을 그리고요. 그리고 음수 방향으로도 계속 반복해서 끝도 없이 그려집니다. 이 모양의 곡선과 똑같은 모양의 곡선이 양수, 음수 방향으로 계속해서 반복되는 건데요. 그렇게 반복되는 이 하나의 패턴이 그려진 구간을 주기라고 말합니다. 사인 곡선에서는 이 곡선이 하나의 기본 패턴이 되는데 이 곡선이 그려진 길이를 보면 0라디안에서 2파이 라디안까지
2파이만큼의 길이에 걸쳐서 그려져 있죠. 그래서 사인 곡선의 주기는 2파이입니다. 다시 이야기하지만 주기라는 것은 반복되는 패턴이 그려진 구간의 길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0라디안에서 2파이 라디안까지라는 특정한 구간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패턴의 시작점이 어디가 됐든지 길이가 2파이만큼이 되는 구간을 잡으면 그 해당 패턴이 계속해서 반복됩니다. 예를 들어 2분의 파이에서 2파이만큼의 길이를 잡아서 2분의 5파이에서 끝나는 이 구간에 있는 이 녹색 곡선을 주목해보면요. 이만큼의 곡선이 하나의 패턴을 이루어서 2파이씩 진행될 때마다 똑같은 패턴이 나타나고 그것이 양의 방향으로도 무한히 반복되고 음의 방향으로도 무한히 반복된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이번에는 구간의 시작점을 대강 정하고 2파이의 길이에서 끝나도록 구간을 정했는데요. 이 구간에 있는 녹색 곡선도 하나의 패턴이 돼서 2파이씩 진행될 때마다 똑같은 패턴이 나타나면서 양의 방향과 음의 방향으로 끝도 없이 계속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기라는 것은 어떤 시작점과 끝점이 정해진 특정한 구간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길이를 말하는 것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즉, 이 사인 곡선의 어느 점이든지 시작점으로 잡으면 거기서 2파이만큼의 곡선이 하나의 패턴을 이루어서 2파이의 주기로 반복해서 나타납니다. 그래서 사인 함수는 2파이를 주기로 하는 주기 함수입니다. 하지만 0에서 2파이 라디안까지의 이 패턴의 곡선은 사인 함수의 그래프를 나타내는 대표적인 곡선으로 사용됩니다. 그래서 보통 한 주기의 사인 곡선을 그릴 때는 이 구간에 있는 이 패턴의 곡선을 그립니다. 대학 수학에서도 강의를 진행할 때 교수님들이 사인 곡선을 그려야 할 때는 이 모양의 패턴 하나를 그려놓고 강의를 진행하십니다. 그리고 y는 사인 세타의 그래프는 원점에 대하여 대칭이다 라고 했는데요. 중학과정에서 배운 대칭의 개념에 대해 잠깐 다시 보고 돌아오겠습니다. 먼저 x축에 대하여 대칭인 점의 좌표인데요. 그래프에 a라는 점과 b라는 점이 있습니다. 둘은 x좌표가 서로 같습니다. 그리고 x축에서 a까지의 거리와 x축에서 b까지의 거리가 같습니다. 점 a의 y좌표가 2이고 점 b의 y좌표는 마이너스 2인데요. 두 점이 x축을 사이에 두고 마주보고 있고 똑같은 거리를 두고 있기 때문에 두 점의 y좌표가 절대값은 같고 부호만 반대가 됩니다. 여기는 2이고 여기는 마이너스 2죠. 절대값만 2로 서로 같고 부호만 반대입니다. 이렇게 두 점이 x축을 사이에 두고 같은 거리에서 서로 마주보고 있으면 이것을 x축에 대하여 대칭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번에는 점이 아니라 도형을 표시해 봤는데요. 아까는 두 개의 점이었지만 이번에는 많은 수의 점들로 이루어진 도형인데요. 위아래에 있는 이 두 도형은 x축에 대하여 대칭입니다. 이 삼각형을 이루는 모든 각각의 점은 이쪽 삼각형에 있는 각각의 특정 점과 대칭을 이룹니다. 이 점과 x좌표는 같고 y방향으로 똑같은 거리에 있는 점은 이 점이고요. 이 점과 x좌표가 같고 y방향으로 똑같은 거리에 있는 점은 이 점입니다. 그리고 이 점과 x좌표가 같고 y방향으로 같은 거리에 있는 점은 이 점입니다. 이렇게 하나의 도형을 그리고 그 도형을 이루는 모든 점이 x축에 대하여 대칭이 되도록 이쪽에 모든 점을 찍으면 전체적인 모양이 이렇게 위아래 방향으로 반대가 됩니다. 이렇게 x축에 대하여 서로 대칭인 두 도형은 x축을 사이에 두고 거울에 비추듯이 서로 위아래의 방향이 반대가 됩니다. 그리고 그래프의 대칭 개념은
중1 과정의 순서쌍과 좌표 단원에서 이야기했습니다. 지금은 이 단원에서 설명했던 것에 내용을 조금 추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Y축에 대하여 대칭인 점의 좌표인데요. 이렇게 Y축을 사이에 두고 A라는 점과 B라는 점이 서로 마주보고 있습니다. 두 점의 Y좌표가 같습니다. 그리고 Y축에서 점 A까지의 거리도 2이고 Y축에서 점 B까지의 거리도 2로 같습니다. 이렇게 Y좌표가 같고 X좌표는 절대값이 같고 부호만 다른 이런 두 점이 있다면 이 두 점은 Y축에 대하여 대칭이다 라고 말합니다. Y축에 대하여 대칭인 두 도형을 이렇게 그려보면 Y축을 사이에 놓고 거울에 비추듯이 서로 좌우의 방향이 바뀐 도형이 그려집니다. 이번에는 원점에 대하여 대칭인 점의 좌표입니다. 여기 원점을 사이에 두고 서로 마주보고 있는 A라는 점과 B라는 점이 있는데요. 원점에서 A까지의 거리와 원점에서 B까지의 거리가 같고요. 좌표를 따져보면 점 A와 점 B의 X좌표도 절대값은 1로 같고 부호만 반대고요. 점 A와 점 B의 Y좌표도 절대값은 2로 같고 부호만 반대입니다. 이렇게 원점을 사이에 두고 동일한 거리에서 마주보고 있는 두 점은 원점에 대하여 대칭이다 라고 말합니다. 원점에 대하여 대칭인 두 도형을 그려보면 이렇게 원점을 사이에 두고 서로 마주보도록 놓여지고요. 상하의 방향이 바뀌고 동시에 좌우의 방향이 바뀌도록 도형이 그려집니다. 다시 고교 과정으로 돌아왔습니다. 여기 y는 사인 세타의 그래프는 원점에 대하여 대칭이다 라고 했는데요. 여기 0에서 2파이까지의 곡선을 녹색으로 표시하고 0에서 마이너스 2파이까지의 곡선을 파란색으로 표시했는데요. 두 개의 곡선이 똑같은 모양이지만 이 곡선을 좌우로 뒤집고 그것을 또 위아래로 뒤집어서 이 곡선을 만들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이 곡선을 좌우 그리고 위아래로 뒤집는 것을 머릿속으로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봉우리와 이 골짜기는 원점을 사이에 두고 서로 같은 거리에서 마주보고 있고 이 골짜기와 이 봉우리도 원점을 사이에 두고 서로 같은 거리에서 마주보고 있습니다. 지금 얘기한 이 점들뿐만 아니라 이쪽에 있는 곡선을 이루는 모든 점들이 이쪽에 있는 어떤 점과 원점을 사이에 두고 같은 거리에서 마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인 그래프는 원점에 대하여 대칭입니다. 그럼 전체적으로 다시 보시면요. 사인 함수의 특징은 먼저 정의역이 실수 전체의 집합이고요. 치역이 마이너스 1과 1 사이의 범위에 있고요. 2파이를 주기로 하는 주기 함수입니다. 그리고 그래프는 원점에 대하여 대칭입니다. 이번에는 코사인 함수의 특징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그래프를 보시면요. 코사인 함수의 원그래프는 X축과 Y축을 시계 반대 방향으로 90도만큼 돌려넣어야 하고요. 그래서 여기 X축과 여기 코사인 세타축은 같은 축이 되죠. 그리고 이제 코사인 함수의 특징을 살펴보면요. 먼저 코사인 함수의 정의역은 실수 전체의 집합입니다. 사인 함수와 마찬가지로 코사인 함수도 이 동경이 시초선을 출발해서 한 바퀴 회전하면 여기서는 1에서 시작해서 이런 곡선을 그리게 됩니다. 그리고 동경이 두 바퀴, 세 바퀴 이런 식으로 계속 회전하면 이 곡선과 똑같은 모양의 곡선이 무한대로 계속해서 그려집니다. 동경이
시초선에서 음의 방향으로 회전하면 이쪽에서는 음수 방향으로 무한대로 계속해서 곡선이 그려집니다. 이렇게 곡선이 양의 방향으로도 무한대로 그려지고 음의 방향으로도 무한대로 그려지기 때문에 실수로 이루어진 이 가로축의 모든 각도에서 함수값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코사인 함수의 정의역은 실수 전체의 집합이 됩니다. 그리고 코사인 함수의 치역이 -1과 1 사이라고 했는데요. 이렇게 되는 이유는 사인 함수 때랑 비슷합니다. 코사인 함수에서는 여기 x축과 여기 코사인 세타축이 같은 축이라고 했죠. 그런데 이 원그래프에서 가장 높은 곳에 있는 값은 x가 1일 때인 2점입니다. 그래서 이 높이를 그대로 옮기면 여기 1에 해당되죠. 가장 높은 값이 1이니까 코사인 값은 이 1보다 클 수 없습니다. 그리고 x축에서 가장 낮은 곳에 있는 값은 x가 -1일 때인 2점입니다. 그래서 이 높이를 그대로 옮기면 여기 -1에 해당됩니다. 가장 낮은 값이 -1이니까 코사인 값은 -1보다 작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코사인 세타 값은 1과 -1 사이에 존재할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코사인 세타 값의 치역은 -1보다 크고 1보다 작은 집합이 됩니다. 그리고 2파이를 주기로 하는 주기함수이다 라고 했는데요. 사인 함수와 마찬가지로 코사인 함수도 2파이를 주기로 해서 똑같은 모양이 반복됩니다. 여기 코사인 함수의 하나의 주기를 표시했는데요. 일반적으로 코사인 함수의 하나의 주기를 표시하라고 하면 이렇게 0라디안에서 2파이 라디안까지의 구간을 표시합니다. 이런 모양이 양수 방향으로 무한대로 반복돼서 나타나고 음수 방향으로도 무한대로 반복되는데요. 방금 봤던 0라디안에서 2파이 라디안까지의 구간을 빨간색 곡선으로 표시했습니다. 곡선이 이렇게 그려지고 2파이에서 끝나면 거기서부터 똑같은 모양이 시작돼서 2파이만큼 그려지고 4파이에서 끝납니다. 그리고 4파이에서 또 시작해서 2파이만큼 그려지고 6파이에서 끝나고 그것이 무한대로 반복됩니다. 음수 쪽으로도 똑같은 모양이 2파이마다 나타나고 그것이 무한대로 반복됩니다. 이렇게 2파이마다 똑같은 모양이 반복되니까 이 코사인 함수는 주기가 2파이라고 말하는 것이고 이렇게 주기가 존재하니까 주기함수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사인 함수에서도 이야기했듯이 주기라는 것은 어떤 시작점과 끝점이 정해진 특정 구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길이를 말합니다. 즉, 아까는 0에서 2파이 라디안까지의 구간에 그려진 곡선이 하나의 패턴이 돼서 양의 방향과 음의 방향으로 2파이마다 똑같은 곡선이 나오는 모습을 봤는데요. 그런 현상이 반드시 0에서 2파이 라디안까지라는 특정한 구간에서만 나타나는 게 아니고요. 시작점을 어디로 잡든지 거기서 2파이의 길이의 곡선이 하나의 패턴이 돼서 그 패턴이 2파이마다 반복해서 나타나게 됩니다. 여기 빨간 곡선을 보시면요. 이 빨간 곡선의 시작점을 대충 여기에 잡아봤는데요. 여기서부터 2파이만큼의 곡선이 하나의 패턴이 돼서 이렇게 2파이마다 반복됩니다. 음수 방향으로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모양이 2파이마다 반복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시작점을 여기에 잡아봤는데요. 이때에도 2파이만큼의 곡선이 이렇게 2파이마다 반복되고요. 음수 방향으로도 이렇게 2파이마다 반복됩니다. 그래서 코사인 함수는 2파이를 주기로 하는 주기함수입니다. 그리고 y는 코사인 세타의 그래프는 세로축에 대하여 대칭이다 라고 했는데요. 코사인 함수는 이 세로축에 대하여 대칭입니다. 세로축을 사이에 두고 거울을 보듯이
좌우가 뒤집힌 모습으로 마주보고 있습니다. 이 좌우에 곡선을 이루고 있는 각각의 점들이 y좌표는 같고 x좌표는 절대값은 같고 부호만 다르기 때문에 각각의 점들이 세로축을 사이에 두고 서로 같은 거리에서 마주보고 있기 때문에 대칭인 거죠. 그래서 코사인 함수의 그래프는 세로축에 대하여 대칭입니다. 이번에는 탄젠트 함수의 특징을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정의역인데요. n파이 플러스 2분의 파이를 제외한, 이때 n은 정수이고요. n파이 플러스 2분의 파이를 제외한 실수 전체의 집합이라고 했습니다. 이 n파이 플러스 2분의 파이라는 것은 이 점선들을 가리킵니다. 이 점선이 있는 각도에서는 분모가 0이 되기 때문에 여기는 함수값이 없죠. 그래서 정의역에서 제외되는 것입니다. 먼저 원그래프를 보시면요. 동경이 이렇게 회전하면서 만들어지는 무수히 많은 직각삼각형들의 밑변과 높이의 비율을 이렇게 곡선으로 표현한 거죠. 그런데 이 점선이 있는 각도에 동경이 왔을 때는 함수값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점선이 표시된 각도에서는 정의역이 없고요. 그 외의 모든 각도에서는 함수값이 있기 때문에 정의역이 존재합니다. 이 점선이 표시된 각도는 이 원그래프에서 여기 2분의 파이 지점과 여기 2분의 3파이 지점에 해당됩니다. 이 y축에 있는 이 세로 각도들에서만 함수값이 없게 됩니다. 동경이 계속 회전하면서 매번 이 각도와 이 각도를 만나게 됩니다. 이렇게 매번 만나는 각도를 수식으로 표현한 것이 이 식입니다. 여기서 n은 반바퀴를 나타냅니다. 원의 한 바퀴의 각도는 2파이 라디안인데 n은 정수니까 1씩 증가하죠. 2씩 증가해야 한 바퀴씩 도는 건데 1씩 증가하니까 반바퀴씩 증가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반바퀴만큼을 n번 회전하고 거기서 90도만큼 더 회전한 지점에 정의역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 식에 있는 n에 정수를 대입하면서 하나하나씩 따져보겠습니다. 먼저 n이 0일 때입니다. 여기 n에 0을 대입하면 0파이 플러스 2분의 파이죠. 그럼 0 플러스 2분의 파이가 돼서 2분의 파이가 됩니다. 즉, 동경이 아직 한 바퀴도 회전하지 않은 상태에서 직각 2분의 파이만큼 회전한 거니까 여기 2분의 파이 지점이 됩니다. 이쪽 그래프에서는 이 지점이죠. 여기서는 함수값이 없으므로 정의역도 없습니다. 그리고 n이 1일 때는요. 1파이 플러스 2분의 파이가 되는데 1파이는 2분의 2파이로 바꿔서 쓸 수 있죠. 그래서 2분의 2파이 플러스 2분의 1파이 하면 2분의 3파이입니다. 동경이 반바퀴만큼을 회전하고 직각 2분의 파이만큼 더 회전해서 이렇게 여기 2분의 3파이 지점까지 온 거죠. 이 지점이고요. 이 각도에서도 정의역이 없습니다. 그리고 n이 2일 때는요. 2파이 플러스 2분의 파이가 되는데 2파이는 2분의 4파이로 바꿔서 쓸 수 있죠. 그래서 2분의 4파이 플러스 2분의 1파이 하면 2분의 5파이입니다. 동경이 반바퀴만큼을 2번 회전하고 직각 2분의 파이만큼 더 회전한 거니까 다시 말하면 동경이 한 바퀴를 회전하고 2분의 파이만큼 더 회전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회전해서 여기 2분의 5파이 지점에 온 것입니다. 이 지점이고요. 이 각도에서도 정의역이 없습니다. 이제 음수 쪽을 보겠습니다. n이 마이너스 1일 때인데요.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마이너스 1파이 플러스 2분의 파이가 되고요.
마이너스 1파이는 마이너스 2분의 2파이로 바꿔 쓸 수 있죠. 그래서 마이너스 2분의 2파이 플러스 2분의 1파이를 계산하면 마이너스 2분의 1파이가 됩니다. 동경이 음의 방향으로 반바퀴를 회전하고 다시 양의 방향으로 직각 2분의 파이만큼 회전해서, 그러니까 이렇게 회전해서 여기 이 지점에 오게 됩니다. 음수 방향에서는 여기가 마이너스 2분의 1파이입니다. 이 그래프에서는 이 지점이고요. 이 각도에서도 정의역이 없습니다. 그리고 n이 마이너스 2일 때인데요. 마이너스 2를 대입하면 마이너스 2파이 플러스 2분의 파이가 되고요. 마이너스 2파이는 마이너스 2분의 4파이로 바꿔서 쓸 수 있죠. 그래서 마이너스 2분의 4파이 플러스 2분의 1파이를 계산하면 마이너스 2분의 3파이가 됩니다. 동경이 음의 방향으로 반바퀴를 2번 회전하고 다시 양의 방향으로 직각 2분의 파이만큼 회전한 거니까, 다시 말하면 음의 방향으로 한 바퀴 회전한 후에 양의 방향으로 직각만큼 회전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회전해서 마이너스 2분의 3파이에 도착합니다. 음수 방향에서는 이 지점이 마이너스 2분의 3파이 라디안입니다. 이 그래프에서는 이 지점이고요. 이 각도에서도 정의역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 각도들 외에도 정의역이 없는 각도들은 양수 방향으로도 무한대로 많이 존재하고 음수 방향으로도 무한대로 많이 존재합니다. 이 식을 사용하면 그렇게 무한대로 존재하는 정의역이 없는 각도들, 즉 정의역에서 제외해야 할 모든 각도들을 하나하나씩 지정한 것과 같은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탄젠트 함수는 이 각도들을 제외한 모든 실수의 범위에서 이렇게 함수값이 존재하고, 이렇게 함수값이 존재하는 범위에서는 정의역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탄젠트 함수의 정의역은 이 식이 지정하는 모든 각도들을 제외한 실수 전체의 집합입니다. 그리고 탄젠트 함수의 치역은 실수 전체의 집합이라고 했는데요. 이 곡선들을 보시면 모든 곡선이 위쪽으로도 무한대로 뻗어나가고 아래쪽으로도 무한대로 뻗어나갑니다. 그래서 양수 방향과 음수 방향으로 무한대 영역에 걸쳐 함수값이 존재하는 거니까 탄젠트 함수의 치역은 실수 전체에 해당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탄젠트 함수의 치역은 실수 전체의 집합입니다. 그리고 탄젠트 함수는 파이를 주기로 하는 주기함수이다 라고 했는데요. 여기 0부터 파이 라디안까지에 해당되는 곡선을 밝은 녹색으로 표시했습니다. 그럼 이 곡선이 하나의 패턴을 이루어서 양수 방향으로도 똑같은 모양이 반복해서 나타나고 음수 방향으로도 똑같은 모양이 반복해서 나타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0부터 파이까지의 구간에서만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어디를 시작점으로 하든지 파이만큼의 길이를 잡으면 그 구간에 해당되는 곡선이 하나의 패턴을 이루어서 양의 방향, 음의 방향으로 똑같은 모양이 반복해서 나타납니다. 이번에는 2분의 파이에서 2분의 3파이까지의 구간을 보겠습니다. 2분의 3파이에서 2분의 파이를 빼면 파이니까 이 길이는 파이이고요. 이렇게 파이만큼의 길이로 구간을 잡아도 이 구간에 해당되는 이 곡선이 양의 방향과 음의 방향으로 똑같은 모양이 반복됩니다. 이 점선도 패턴에 포함돼서 함께 반복됩니다. 이번에는 대강의 위치를 시작점으로 선택해서 파이만큼의 길이로 구간을 설정했습니다. 그럼 이 구간에 해당되는 이 곡선은 양의 방향과 음의 방향으로 똑같은 모양이 반복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어느 곳을 시작점으로 잡든지 파이만큼의 길이로 구간을 설정하면 그 구간에 해당되는 곡선이
양의 방향과 음의 방향으로 똑같은 모양이 반복되므로 탄젠트 함수에서는 파이가 주기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탄젠트 함수는 파이를 주기로 하는 주기 함수입니다. 그리고 y는 탄젠트 세타, 탄젠트 함수의 그래프는 원점에 대하여 대칭이다 라고 했는데요. 여기 양수 쪽 곡선은 하늘색으로 표시하고 음수 쪽 곡선은 연두색으로 표시했습니다. 일단 이만큼의 구간만 보면요. 이 곡선과 이 곡선은 서로 위아래로도 뒤집히고 좌우로도 뒤집혀서 원점을 사이에 두고 마주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야를 넓혀서 다른 곡선들을 보면 이 곡선과 이 곡선이 같은 모양이지만 한쪽의 곡선을 위아래로도 뒤집고 좌우로도 뒤집으면 다른 쪽 곡선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의 모든 곡선과 이쪽의 모든 곡선은 서로 위아래 그리고 좌우로 뒤집혀서 원점을 사이에 두고 서로 마주보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탄젠트 함수의 그래프는 원점에 대하여 대칭입니다.